설명이 되게 진해요. 아 정말 진한데요. 누가 줬다고요? 아 진일주 대표님. 그 예. 아까 독일 얘기하셨잖아요. 독일에 친구들과 놀러 갈 때 네. 보는 눈하고 네. 또 단체장이 돼서 갔을 때 눈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독일에 가서 두 개를 감동 깊게 느끼는 게 있는데 독일에 가니까 유럽에 가면 물 사먹잖아요. 그렇죠. 두 병째 물 사먹는데 네. 그걸 왜 사먹을 것 같아요? 물이 안 좋죠, 유럽은. 그게 왜 한 병은 공짜로 주고 두 병째는 물을 줄까요? 아. 돈을 받을까요? 아, 그래요? 예. 아. 한 병은 공짜로 주고 두 병째는 물을 받는대요.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모든 한 병은 그 밥값에 네. 세금이 더 포함이 돼 있고 돼 있고. 물값 돼 있고 두 번째 드는 거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탈세라는 거예요. 아. 그만큼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가 투명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게 괴테가 네. 죽은 괴테가 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지금의 매출도 더 많이 내고 이익도 많이 내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뭐냐면 괴테가 앉은 자리에 같은 스테이크를 먹어도 10배, 20배가 더 비싼 거예요. 아. 그럼 몰랐죠. 우리 황강 작가가 앉은 자리 밥값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멀지 않아서 그리고 한국에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철학적 우리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고 유명한 작가들이 나온다면 네. 충분히 한국에서도 그런 것도 기획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그 중에 그래서 기획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철학가 중에 굉장한 철학가 분이 있으셔서 그분의 이제 영상을 영어로 자막을 달아서 송출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예. 그것도 있고 저는 아까 독일 얘기하시니까 독일에 비해서 저희가 우위를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때 기회가 있어서 독일, 뭐 일본, 미국 이런 데 취재를 가려고 먼저 서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분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물어본 게 있어요. 뭐냐면 독일 사회의 시민 인문 운동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거기는 단체하고 연결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공무원이 독일은 그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인문활동이 활발한 독일에서 왜 그런 게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는 이제 역으로 대학들이 빵빵하게 그 뒷받침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 위주로 교수 위주로 인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자발적인 인문활동은 크지 않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서 시민들이 연락에 무너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본 거죠. 다이나믹하고 오히려 없으니까 이렇게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강해서 운동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인문학을 굉장히 큰 가능성, 그 시민력을 큰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깜짝 놀랐는 게 울산의 그 시민 인문학들이 이렇게 활발하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네네. 사실 울산은 이 공장 그냥 먹고 사는 속된 말로 노가다 동네 네네.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일단 놀랐고요. 그다음에 울산이 정말 좀 더 꿀잼 도시 이야기하는데 동해 바다에 불상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까꿍까꿍 하는 이런 불상이나 만들려고 하는 도시.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울산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250억 들여가지고 기업이 형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게
실질의 꿀전 도시고 우리 울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문학이고 그렇죠. 또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철학 없는 그런 구조물을 세워봤자 흉물로 전락하기 쉽고요. 그 예전에 사람들은 지나가는 돌 하나, 뒷산에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다 신화를 만들었고 이야기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발달해서 철학이 되고 인문 환경이 되었는데 그런 인문 환경에 대한 그 조성 없이 그 조형물 하나만 딱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인문 환경이 되진 않거든요. 그 김대중 시절 같은데요. 그때 일본 문화가 들어올 때, 네. 일본 문화 개방할 때 사실 저도 대마로 댕겼거든요. 안 돼! 이랬어. 그때 정말 놀랬거든요. 일본이 들어오면 한국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한국이 점령해 버리죠. 그렇죠. 한국 네. 그 사람들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그 또 제일 기억나는 게 우리 영화 보면 울고 짤고 하던 것 받고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휘리가 딱 나오면서 한국 영화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세계적 영화 감독들이 나오고 세계적 배우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독창성 있는 걸 한 개 주니까 네. 한국 사람들 그만큼 잘한다. 그렇죠. 이걸 느꼈습니다. 환경만 조성해주면 그러한 독특성은 얼마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저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경제 지표, 개발 이런 거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경제 지표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인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이 도시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기존의 기간 산업은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인문적인 성찰이 없으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좀 이선호 선생님이 해주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인이든 행정가든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면 망하거든요. 네. 좀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해안만 있으면 지자체든 국가든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하는데 네. 지금까지 울산들이 좀 그런 게 좀 행정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계들은 좀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일말의 책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책임감 느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끝.